신동진의 정치노트. 오늘의 키워드는 출생 통보제입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의료기관이 신생아의 출생 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하는 이른바 출생 통보제를 통과시켰습니다. 태어났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유령 아동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요. 이 출생 통보제를 골자로 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겁니다. 이번 법안은 지난 21일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으로 촉발됐는데요. 지난해 3월 정부의 입법 이후 1년 넘게 논의가 없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 및 유기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뒤늦게 입법 속도전에 나선 겁니다. 22년까지 출생 신고조차 안 된 신생아 숫자가 2,000명이 넘고 그중에 살해되거나 유기된 아이도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충격적인 일입니다.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정부가 영원히 출생하면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출생 통보제나 또 산모를 밝히지 않고 홍보하는 보호출산제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아기를 낳으면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잘 키울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생 미등록 영유아가 보호받지 못하는 유령 아동 사태에 감사원이 보건복지부를 감사한 결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8년 동안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는 2,2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중 1%에 해당하는 23명을 조사한 결과 최소 3명이 숨지고 또 다른 1명은 유기가 의심된다고 밝혀진 상황인데요. 이처럼 비극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선 아동보호 체계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출생 통보제와 관련된 가족관계 등록법을 먼저 통과하지만 개정안 시행 이전에 보호출산제를 처리하여 두 제도가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취지를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실 위원회 위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복지위에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출생 통보제는 병원의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면 심평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지자체는 그동안 신고가 누락된 아동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웠지만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병원 내 출생이 모두 통보되는 만큼 신고 누락자 추적이 그만큼 쉬워지게 됩니다. 산모가 한 달 내에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해당 산모에게 신고하란 통지를 보내고 이후에도 하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직권으로 출생 신고를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하지만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병원 밖 출산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때문에 출생 통보제 통과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호 출산제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호 출산제란 미혼모나 미성년자 임산부 등 사회적 경제적 위기에 처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고 출산을 해도 정부가 아동의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현재 이 법안은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6월 30일까지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출생 통보제부터 먼저 처리하고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여당에서는 병원 밖 출산을 막고 신생아 유기 살해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선 출생 통보제와 보호 출산제가 함께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반면에 민주당에선 보호 출산제가 익명 출산을 유도해 양육 포기를 부추길 우려가 있고 또 신생아가 향후 친부모를 찾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들면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도입에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았던 출생 통보제와 달리 찬반으로 나뉘어 이견을 보이고 있는 보호 출산제도. 제도의 사각지대 때문에 더 이상 비극을 맞는 아이들이 없기를 바라며 심도 있는 논의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신동진의 정치 노트였습니다.